우리 자 인사해야지. 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야간반 해야 될 것을 우리 오늘 휴일이기 때문에 좀 당겨서 좀 3시부터 수업을 합니다. 저는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거 이렇게 찐 합격. 우리 야간밤은 이론 정리하고 문제풀이하고 있는데 처음에 총론 했나요? 총론? 총론. 이 총론에서는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분류 뭐 이런 게 공부했고, 그다음에 경제론 공부했네. 경제론은 크게 보면 두 개의 파트, 수요 공급 이론하고 그다음에 경기 변동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수요 공급에서는 수요, 유량과 저량 공부했고, 한번 생각해보라는 소리요. 유량과 저량 공부했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구별하는 거. 그다음에 공급에서도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 구별하는 거. 그다음에 수요 증가 요인 이렇게 했잖아요. 수요 증가 요인은 정상지일 때 소득 증가,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대체재 수요 감소, 보완재 수요 증가, 수요자의 가격 상승 예상, 그런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수요 변화 요인 공부했을 거고, 그다음에 공급 변화 요인 공부했을 거고, 그다음에는 균형에서는 5가지 배웠잖아요. 수요가 변할 때, 공급 변할 때,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할 때. 공부가 별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경제는 다 공부하고 있는 거야. 수요 법칙, 공급 법칙 다 알잖아요. 그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균형에서 5가지, 수요만 변했다, 공급만 변했다. 세 번째,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한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럼 가격과 거래량 둘 중에 뭐가 나온다? 알 수 없다가 나온다. 그 다음에 만약에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같은 크기로, 같은 크기로 나오면 알 수 없다가 나옵니까? 불변이 나옵니까? 불변이 나온다. 그런 내용을 공부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균형의 변동에서 네 번째는 탄가비거. 탄 완전 탄력적이 나오면 가격 불변해라. 시험 문제에서 완전 비탄력적 비가 나오면 거량을 불변해라. 이게 균형의 변동에서 네 번째. 5번째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됐죠? 여기 균형의 변동. 그럼 균형의 변동이 끝나고 나면 경제론에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탄력성 배웠잖아.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중심으로 배웠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이렇게 나누는 거고, 그다음에 탄력성이 수량 변화라고 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거. 개념 배우고 공식 배우고 나서 표를 하나 배워서 표. 그래서 이 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부터 무한대 사이까지 갔는데 이걸 5개로 나누고 이름 붙여주는 거. 그럼 탄력성이 1이면, 기준이 1인데 1이면 단위 탄력적으로 하고, 1보다 크면 탄력적으로 하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으로 하고, 0이 나오면 완전 비탄력적, 무한대가 나오면 완전 탄력적. 여기까지 이름이야. 이름은 누구나 다 알아. 그잖아요? 물론 이름은 뭐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탄력성이 1이면 이제 뭘 물어보냐면, 그러면 탄력성이 1이라면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봐. 같아야지. 그래 탄력성 1이 있죠. 그러면 탄력성 1보다 크다. 그럼 탄력성 1보다 크단 말은 탄력적이란 말이에요. 탄력적이란 말은 량 변화가 크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에 수요량이잖아요. 수요량. 가격이고 이게 더 크다는 소리야. 그럼 탄력성 1보다 작다. 그러면 수요량 변화와 가격 변화 중에서 수요량 변화가 더 작다는 소리야. 원래 의미는 탄력성 1보다 작다는 수요량 변화가 작다. 그럼 수요량 변화가 작으면 가격 변화가 더 크다는 소리. 이걸 계속 낸다고. 그럼 공급으로 오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면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 변화율이 같고, 공급이 탄력적이면 그러면 공급량 변화율이 더 크고, 공급이 탄력적이나 비탄력적이면 그러면 공급량 변화가 작으니까 가격 변화가 크고, 이걸 계속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면 이름은 완전 탄력적인데, 그러면 완전 탄력적일 때는 미세한 가격 변화, 무한대 이런 말 나오고, 완전 탄력적이라 완전 탄력성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요량 공급량이 고정된단 말 나오고. 됐죠? 얘는 수평선이고 얘는 수직선이고 얘가 완만하고 얘가 급경사고.
이게 수요 탄력성에서 세 번째야. 그럼 수요 탄력성 네 번째는 용세대주는 탄력적이다.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제한이 영위할수록 탄력적이다. 됐습니까? 세분화수 탄력적이다. 대체 만화수 탄력적이다. 그다음에 주거용 탄력. 그런 내용 공부했잖아요. 그럼 다섯 번째는 뭐였던가? 다섯 번째, B는 같은 방향.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도 증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일보다 작을 때 임대료가 올라가면 임대인의 수입은 증가. 그렇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 올리면 오히려 수입이 뭐한다? 감소한다. 이걸 B는 같은 방향. 그럼 단위 탄력적이면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총 수입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탄력성을 배웠잖아요. 소득 탄력성이 나오면 정상제 열등제 관련된 거고, 교차 탄력성이 나오면 대체제 보완제 관련된 거, 그런 내용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수요 공급 이론에서 경제 이론에서 수요 공급 이론 다 끝난 거야. 중요한 것은. 그러면 경기 변동 나왔잖아요. 경기 변동. 그렇게 공부하는 거지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거 끝나고 나서 시장론. 시장론에서는 타이틀만. 시장론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특징. 그럼 두 번째는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 여부.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 시장도, 그다음에 독점 시장도 할당률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에서 계산 문제 나오지. 효율적 시장에서 계산 문제. 정보 가치 실, 미. 실현 가치 마이너스 미실현 가치 곱하기 미실현 확률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제 시장론에서는 할당률적 시장, 효율적 시장이 나오면 그다음에 주택 시장, 주거 분리하고 주택 이용화 현상, 주택 이용 시장 주거 분리, 그리고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지대, 그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 입지, 여기까지 시장론이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정책론. 정책론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책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정책론을 공부해 볼게요. 자, 정책론은 자, 제4편 부동산 정책인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정책 개념 다 필요 없어요. 부동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이걸 부동산 정책이라고, 요거 예전에 냈단 말이에요. 부동산 정책이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다. 이렇게 냈어요. 예전에. 20년 전에. 앞으로 낸다 안 낸다? 안 내.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공적인 노력이다. 국가가 하는 노력이다. 네? 이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고, 그럼 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니까 요건 큰 틀을 보겠다는 소리야. 정책은 시장에 문제점이 있다. 그게 부동산 문제야.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고, 그럼 정책은 다른 말로 정부의 시장 개입하는 방법이 나온다고. 개입 방법, 이걸 정책 수단이라고 한다고. 무수히 많은데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용 규제를 나누는 거야. 효과를 보고 이제 뭐예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용 규제. 그럼 요 두 개 구별하는 거. 토지용 규제는 안 나고 요 두 개 구별하는 거 별표 3개짜리예요. 엄청 잘 나와. 하는 거. 그럼 효과는 이제 주택시장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 주택시장에 문제점이 있다. 주택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정책을 폈어요. 그러면 그 정책을 펴면 이 분양가 상한제는 직접 개입이 속하고, 그러면 주택시장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효과. 그럼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요거는 주택시장에 좋은 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분산 정책입니다. 그럼 이제 정책에서 공부하려면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별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요거는 지문 잘 나오는데 틀린 말 거의 만들지 않는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시장의 실패가 뭔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요걸 외우는 게 아니라 틀린 말 안 만드니까 이렇게 내죠.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굳이 따지자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는 것을 경제적 기능, 사회적 목표를 정책적 기능을 하는데 이걸 아직 한 번도 내지 않았어요. 그냥 시장의 실패 수정, 사회적 목표 달성. 그럼 사회적 목표가 뭐냐? 사회적 목표는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이런 말 했습니다.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부터 30년 전에 사회적 문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지역감정 해소란 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역감정 해소란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역감정 해소란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 30년 전에는 호남하고 영남하고 호남이 지역적인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역감정이라고 해서 그 지역감정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막 어떤 일을 폈다고. 그게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지금은
지금은 지역감정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리산을 없애버리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 호남이 이렇게 나누어지거든. 그래서 지리산도 없애버리고 선진강도 없애버리자. 그런 말도 있었다고. 그럼 지리산, 선진강 다 없애버리면 거기에 뭐 단절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하도 지역감정이 심했으니까. 저는 지역감정이라는 말은 별로 쓰지 않습니다. 지역차별이 있었던 거지. 지역차별이 있으니까 감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역차별이 먼저라고. 지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뒤바꾼 거라고, 언론이. 정확하게는 지역차별이죠. 그럼 인천이라는 도시가 어디에 차별받다게 봐요. 그러면 인천 사람들이 차별받고 있으니까 지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이러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잘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말이에요. 지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이 말하고 지역감정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다른 말입니다. 그럼 지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이렇게 접근했어야 돼. 그래야만이 해결된 거라고. 근데 감정을 해서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다.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그러니까 안 된 거지, 그게. 지금도 그렇게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러면 않잖아요. 지금 문제는 양극화. 그럼 지금은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잖아요. 있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없는 사람은 계속 못 살고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서 개발할 수 있다고 또? 있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사회적 목표는 무수히 많으니까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이 두 가지를 때문에 개입한다. 그냥 지문 그대로 나와 이게. 그대로. 근데 이 사회적 목표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게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도 있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들도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소득 재분배, 주거복지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것만. 시장이 실패,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회적 목표는 형평성일 수도 있고 효율성일 수도 있고 형평성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요건 딱 한 번 나왔어. 한 번. 이 점에서. 그럼 시장의 개입의 필요성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럼 개입하는 방법이 나와야죠. 이게 이제 별표 3개란 말이에요. 별표 3개. 그럼 개입하는 방법은 무슨 많은데 직접 개입이 있고 간접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직접 개입이 무슨 말이고 간접 개입이 무슨 말인가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뭘 했냐면 요걸 암기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야. 직접 개입 방법과 간접 개입 방법 요거 암기상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개입은 이름에 공공이란 말, 공영이란 말이 들어가면 직접 개입이야. 공공개발, 공영개발, 공공투자사업, 공공임대보유, 공공임대주택, 그다음에 토지은행, 토지은행이 공공토지비축, 공공생략하고 토지비축,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 그냥 토지비축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다 공공이란 말 들어갔죠? 그럼 외울 필요 없고 토지은행하고 토지비축이 직접 개입이란 거, 토지수용, 협의매수, 토지선매,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행복주택. 이 행복주택이 이거야, 이거. 공공임대주택이라고.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나오든 행복주택이 나오든 그럼 국민주택 이게 나오고 이용구 임대주택, 국민주택이라 국민임대주택. 그럼 국민임대주택이 나오든 이용구 임대주택이 나오든 이거 전부 다 무슨 주택입니까? 공공임대주택이니까 다 직접 개입이야. 직접 개입. 자, 아직 안 나온 거. 요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 임대료 상한제가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우리 중개사 시험은 안 물어봤습니다. 근데 다른 시험 물어봤거든요. 이거는 직접 개입을 보는 거야. 직접 개입으로. 아직 안 냈습니다. 여기 직접 개입. 그럼 직접 개입 됐고 직접 개입 이제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돼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는 암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공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여기 공공임대보유가 무슨 말입니까? 절대 내지 않아요. 그냥 공공임대보유가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이런 거. 요 공공임대보유는 이런 거예요. 토지를 요 임대를 빼보면 공공이 보유한다. 그럼 국가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공공보유야. 국가 가지고 있다?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 그것도 공공보유야. 근데 국가가 가지고 있는데 국가가 나에게 임대해 준 거야. 임대. 그럼 이 토지를 국가 땅인데 국가가 이것을 나에게 임대해 주고 있는 거야. 그걸 공공임대보유라고 그래. 공공임대보유. 뜻이 그런데 그 뜻을 물어본 게 아니라 공공 들어갔으니까 정부가 직접 개입이다. 자, 간접 개입은 돈 들어가면 간접이라 했죠. 돈 가장 대표적인 게 세금. 세금이라고 안 내고 취득세, 종부세 이렇게 낸다고. 종부세라고 안 내고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러면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세금이 나오면 다 간접 개입이고 부담금, 개발 부담금, 농지 전용 부담금, 보조금 이 돈이잖아요. 그럼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보면 보조금까지 돈이고 금융 지원, 대부 비율, 총부채 요거 대부비율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화시켰다. 이게 직접 간접 행정 지원, 정보 제공, 부동산 가격 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이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가 정보 제공이죠. 정보 제공. 표준지 공시가가 토지 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해 준 거거든. 그럼 정보 제공했다. 그러면 직접 간접 외우는 겁니다. 토지용 규제는 할 필요 없어요. 토지용 규제가 뭐냐고 물어보지 않을 거니까. 토지용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지역지구제. 내 땅이 이게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됐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30층짜리 건물 짓고 싶은데 자연환경 보존지역 되면 30층짜리 건물 못 짓습니다. 건폐율 20%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토지용 규제. 토지용을 규제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용을 규제하는 겁니까? 거래를 규제하는 겁니까? 거래지.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 거래할 때 허가받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용 규제입니까? 거래 규제입니까? 거래가 규제하는 거죠. 거래가. 이게 이제 토지용 규제인데 토지용 규제는 이것만 나와요. 용도 지역지구제는 토지용을 규제하는 방법이다. OX? 그 정도. 그러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거고. 자, 한 문제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 한 문제 맞췄다고. 시험 출제 유형은 박수 주고 이 중에서 직접 개입 방법 골라봐라. 간접 개입 방법 골라봐라. 됐죠? 더 이상 할 수 없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나는 못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만 이제 하나만 더 알려줄게. 이것만.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 그러니까 행정지원이 가장 많이 나오냐, 토지 수용이 가장 많이 나오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 같아요? 임대료 보조. 여기에 가장 많이 나왔어. 여기에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1번 타자가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2번 타자가 뭐래요? 토지은행제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임대료 보조고 그러면 토지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게 토지은행이고 요즘 토지은행이 계속 나와. 요 임대료 보조는 제 생각에 7번인가 나왔고 토지은행은 5번인가 나왔고 거의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별했으면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지금 왜 이런 게 개입해야 돼? 왜 이거 개입해야 됩니까? 부동산 시장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정부가 그걸 해결해서 개입한 거야. 그 개입했으면 결과가 좋아져야 되죠. 결과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것을 정부의 실패라고 그래. 정부의 실패. 오늘 수업 아마 6시 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끝날 건데 근데 그 수업이 끝나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여러분이 실패한 거야. 제가 대충 수업을 했다. 그럼 제가 실패한 거라고. 제가 실패. 그러면 만약에 이 시스템이 막 고장 났다. 그럼 여기 PPT 안 뜬다. 그럼 그것은 학원의 실패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했는데 더 나빠졌다. 그것을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고. 시장이 잘못하고 있다. 시장이 실패라고 한다고. 그럼 이제 정부의 실패란 말이 나온다고 해요. 정부의 실패. 그럼 이렇게 개입한 거야 지금. 봐봐요. 토지 시장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토지 수용한다든 이런 방법으로 이제 개입을 했어요. 개입을 했으면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은 정부가 잘못한 거야. 그게 정부의 실패라고 그래. 그럼 정부의 실패가 뭐냐면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오히려 시장이 더 잘못된다는 거. 그것을 정부의 실패.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심화된다. 요 자원 배분이 다른 말 아니에요. 자원 배분은 주택 시장이 배분된다. 주택. 그러면 주택이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 그럼 이게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우리나라에 주택이 100개가 필요하다. 그 100개가 공급되는 거. 100개가. 그것을 주택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그래. 근데 100개가 필요한데 90개밖에 공급이 안 된다. 그럼 10개가 부족하죠. 그걸 자원배분 비효율성이라고 한다고. 그것은 시장이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정부가 실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자원 배분이 잘못됐다, 심화됐다. 그것을 정부의 실패라고 합니다. 그럼 정부의 실패는 시험에 낼 때 뭐라고 하냐면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실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내. 또는 이렇게 내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의 실패란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비효율성은 나쁜 거야. 비효율성은 심화될 때 더 나빠졌다는 소리야. 이걸 정부의 실패. 그럼 정부가 시장 개입해서 우리 전체, 우리 국민, 우리
사회 전체 만족감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사회적 후세 만족감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이걸 정부의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또 이런 말도 네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시장의 실패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 시장의 실패 100%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시장 실패 개념. 시장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야. 자기 역할. 그러면 시장은 자원을 배분해야 돼. 그 자원을 배분한단 말은 맥주 시장이면 맥주 시장에서 맥주 가격에 따라서 맥주를 사고 판다는 거야. 그게 맥주 시장의 자원 배분이야. 그러면 소고기 시장에서는 소고기 가격에 대해서 소고기를 사고 파는 거. 그게 소고기 자원 배분이야. 그럼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에 맥주가 100병이 필요한데 100병이 공급돼요. 100병이 공급됐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100개가 필요한데 100개가 공급됐다. 시장이 실패했다. 성공했다. 자, 이봐요. 맥주 100병이 필요하다. 자, 1번. 그럼 공급량이 80개다. 80병이다. 시장이 성공해서 실패했어. 실패. 맥주 공급량이 120개다. 성공이 실패했어요. 시장이 성공이 실패했어. 실패. 어떻게든 실패야. 그래? 그러면 색깔이 다르네요. 맥주 공급량이 100병이다. 시장이 실패에 성공했어요. 성공. 그럼 이렇게 되면 시장이 성공합니까? 아니요. 꼭 이렇게 됐다고 해서 시장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100개가 공급돼서 맥주가. 그럼 맥주가 100병이 필요한데 맥주가 100병이 공급됐습니다. 그러면 1번, 2번은 무조건 시장이 실패야. 시장이 실패. 시장이 잘못됐다는 소리야, 이거. 맥주 시장에서 맥주가 자원이야. 그러면 시장은 이 자원을 배분해야 돼. 자원. 맥주라는 자원을 배분해야 된다고. 그러면 100개가 필요하면 100병을 만들면 될 텐데 80개 만들었다? 120개 너무 많이 만든 거야. 80개 너무 부족한 거야. 이렇게 되면 맥주 가격이 비싸져 볼 것이고 이거는 맥주 가격이 싸질 거고 그러면 잘못된 거라고. 그럼 100개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시장이 성공했죠. 그럼 꼭 이게 시장의 성공은 아닙니다. 꼭 이게 성공 아니라고. 그러면 시장이 성공하려면 100개가 필요한데 100병을 만들어내고 100병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맥주가 필요한 사람이 100명이야. 100명. 한 병씩 필요한 거야. 한 병씩. 근데 내가 90병을 사버려. 나 혼자. 그 배분이 잘못됐죠. 이것도 시장 실패야. 그러니까 시장의 성공이란 말은 굉장히 어려워. 그럼 시장의 성공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시장의 성공이란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이 성공하려면 완전 경쟁 시장이 돼야 돼. 그 완전 시장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해. 안 한다고. 체계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인 시장이 되려면 꼭 필요한 만큼 만들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배분되고 생산비만큼 가격이 돼야 돼. 그럼 생산비보다 높은 가격이 됐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익 보는 거야. 이익. 요 맥주 원가가 만약에 1,000원이다. 1,000원. 그럼 완전인 시장은 가격도 1,000원이야. 이게 완전인 시장이라고. 그럼 안정인 시장이 되려면 맥주가 100병 필요하면 100병을 만들고 원가가 100원이면 원가가 1,000원이면 가격도 1,000원이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에게 한 명씩 공급되고 이게 안정경쟁이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시장은. 그럼 현실 시장은 다 불안전. 그럼 현실 시장은 전부 다 실패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걸 시장이 실패라고 한다고. 의미하셨죠? 그러면 맥주 가격이 적정 가격이 1,000원인데 1,500원 받고 있다. 그 맥주 공급자가 돈 버는 거야. 그걸 초과이윤이라고 한다고. 안정적인 시장에는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시장의 실패는 결국은 모든 시장이 실패가 발생해. 부동산 시장도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 성공할 수가 없다고. 모든 시장은 실패하는 거야. 안정적인 시장만 성공하는 거고. 그럼 시장의 실패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많이 만들었다, 조금 만들었다. 이게 시장의 실패야. 요거 시험에 내지 않는다고. 시장 실패 개념은 내지 않아. 그럼 시장 실패 원인을 내는 거야. 원인. 여러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졸고 있다 지금. 그럼 실패한 거야. 그지? 제가 졸면서 수업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실패한 거라고. 여러분 지금 안 졸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성공한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끝날 때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실패한 거야. 그럼 성공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정확히 들어야 되고 나중에 다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수업은 성공할까 실패할까? 실패.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실패야, 실패. 그러면 시장이 실패 원인. 시장 실패는 1번 존다, 2번 핸드폰 본다, 3번 멍 때린다, 4번 이게 시장 실패 원인이라고. 그 맞다는 거 이게? 이게 사실은 이 경제학 있잖아요. 민법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시험 공부 안 한다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혹시라도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경제 이론을 공부하려 하잖아요. 그럼 책 보기 힘들잖아요. 책 보면 힘들면 그 유튜브를 보면 누구 걸 들으냐면 유시민 씨 있죠. 유시민 씨. 그 유시민 씨가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사람입니다. 유시민 씨가. 그래서 유시민 씨가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유시민 씨가 그 고향이 대구잖아요. 대구에서 경북대학교에서 거기 개공 교수로 그 경제학을 강의한 게 있어요. 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걸 들어보면 어려운 말도 나오고 이런 말도 나와요. 이런 말도. 이게 나온다고. 재밌는 이야기 나온다고. 한번 그거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이게 경제학이 원래 우리는 결혼생한테는 굉장히 힘들게 배웠는데 재밌는 과목, 이건 사실은 재밌는 과목이죠.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여기 시장이 실패 원인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실패했다 졸거나 멍 때리거나 다른 일 하고 있으면 시장이 실패하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기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너무 가격이 비싸도 시장이 실패하고, 너무 많이 만들어도 실패하고, 한 사람에 몰렸어도 실패하고, 다 실패하는 거지. 그러면 시장이 실패 원인은, 그러면 시장이 실패가 일어나면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럼 지금부터 이걸 이제 암기상이 되는 거야, 암기상. 그러면 지금 정책론으로 들어와서 두 개가 암기상이 되는 거야. 첫 번째,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암기하는 거. 두 번째, 시장이 실패 원인 암기하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자, 아까 꼭 필요한 만큼 만들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배분되고, 원가만큼 가격이 되고, 그게 무슨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이야. 그 완전 경쟁이 되면 시장이 성공하는 거야. 그럼 완전 경쟁이 아니면 불안정 경쟁이야. 그럼 시장이 실패 원인의 1번 불안정인 시장이 나온다고. 요 시장이 불안정성. 이걸 불안정인 시장이라고 한다고. 근데 불안정인 시장이 독점 시장도 있고, 가점 시장도 있고, 독점적 경쟁도 있고, 요 두 개를 묶으면 독가점이라고. 독가점. 그다음에 공급 독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 공급 독점이 그냥 독점이야. 그러니까 독점이 나오든 공급 독점이 나오든 똑같아. 뭐 수요 독점도 있고, 오늘 중간반은 수요 독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수요 독점, 쌍방 독점. 하여튼 독점이 들어가면 독점 들어가면 요 독점 나오잖아. 독점 들어가면 그게 시장이 실패한 거라고. 그게 불안정인 시장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말 어떤 말이 나와도 다 시장이 실패야. 시장 실패. 공급 독점을 준 적이 있어. 공급 독점. 그러면 그냥 독점, 공급 독점, 수요 독점, 쌍방 독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도까지 수요 독점, 쌍방 독점 냈다. 그 출제자가 실패한 거야. 그것은. 이 정도까지 한다. 공급 독점까지. 규모 경제라는 게 있어. 규모 경제. 규모 경제는 나중에 독점이 돼. 독점. 그럼 왜 독점이 실패하냐면, 자, 우리 시험은 왜 독점이 시장이 실패입니까? 그것을 안 내요. 그 이유를 안 내고 그냥 독점이 시장이 실패입니까? 이걸 낸단 말이에요. 그럼 왜 독점이 실패하냐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한 이유로 독점이 실패해요. 자,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연탄을 공급하는 사람이야. 그 우리나라에 연탄 공장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독점이야. 그게 공급 독점이라고. 한 명만 공급한다. 그게 공급 독점. 그럼 연탄 공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연탄이 100장이 필요해요. 100장이. 연탄이 100장이 필요합니다. 이 연탄이 100장이 필요한데 이 공급이 독점이 되면 한 명만 공급하거든. 한 명만. 그럼 한 명만 공급을 하면, 자, 꼭 필요한데 이제 100장. 그러면 이 연탄 공장, A라는 연탄 공장이 연탄을 만들 때, 연탄을 생산할 때, 자, 100장을 만들어서 100장을. 그 다음에 70장을 만들어, 이렇게. 그 100장을 만들어서, 100장이 필요한데 100장을 만들었어요. 그 100장을 만들면 이제 가격이, 연탄 가격이 100원이에요, 100원. 한 장당 100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100원? 그럼 100장이 필요하면 100원씩 받는 거야. 그러면 수입은요, 10,000원이야, 10,000원. 근데 70장을 만들면, 그럼 필요한 것보다 조금 만들었죠. 그럼 가격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올라가. 그 가격을 150원을 받는다 해봐요. 50원. 그럼 요거는 10,000원이고, 여기는 10,000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되죠. 그러니까 독점이 되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조금밖에 안 만들어. 조금밖에. 그럼 조금밖에 안 만들면 많이 만들어서 조금 만들어서 조금 과소생. 그래서 독점이 되면 실패하는 거라고. 독점이 되면 실패. 그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산업들은 대부분이 독과점이에요. 독점 아니면 과점이라고. 핸드폰이지, 핸드폰. 이동통신사 우리 몇 개요? 3개. 그게 과점이야, 과점. 과점이라고. 그럼 통신사에 불만 많이 있죠? 불만 많잖아요. 저도 통신사에 불만 많거든. 그게 과점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럼 독점이 되면, 이 독점이 되면 우리나라 연탄공장 하나밖에 없다. 그럼 이 연탄공장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고.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는 거야. 국가가 개입해서 만들 못하게. 그게 공정거래법 이런 걸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거기까지 안 가지만 다른 경제학 시험은 공급 독점은 시장이 실패. 이거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규제한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경제학 시험은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고. 그럼 이제 규모 경제가 독점이 되는데 독점이 왜 실패한 거 아시겠죠? 독점은 많이 만들어 실패입니까? 조금 만들어 실패입니까? 조금 만들어 실패야. 그러면 이제 독점이 조금 만들어 실패하니까 과소는 실패하니까 규모 경제가 되면 독점이 돼요. 왜 규모 경제가 독점이냐면 역시 규모 경제가 되면 왜 독점이 됩니까? 안 내요. 안 내고 그냥 규모 경제가 비용 체감 사람이 시장이 실패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럼 시장이 실패란 소리야. 그럼 왜 시장이 실패인가? 규모 경제 앞에가 뭐가 생겼다냐면 생산이란 말이 생겼거든. 생산. 규모 경제는 생산의 규모 경제가 있고 소비의 규모 경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생산의 규모 경제란 말은 생산 규모를 키우면 비용이 다운된다는 소리야. 자, 규모 경제 이거 해봐요. A라는 연탄 공장에서 연탄을 이제 만들어내요. 연탄을 만들어내는데 한 장 생산량이 이제 한 장입니다. 그럼 생산비가 1,000원이야, 1,000원. 그러면 이제 단위당 생산비 단가. 요 단가는 회계학에서는 단가라고 하고 경제학에서는 평균 비용이라고 해요. 평균 비용. 그럼 하나 만들 때 생산비가 1,000원이 들어갔다. 평균 비용 1,000원. 그럼 10장을 만들어. 그럼 10장을 만들면 이게 생산비가 10,000원이 된 게 아니라 7,000원이 돼. 7,000원. 그러면 단가는 얼마가 돼? 700원이 된다고. 요걸 규모 경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모를 키웠더니 생산 규모를 키웠더니 비용이 다운됐죠. 요걸 규모 경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 체감잖아. 비용이 다운된다. 잘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연탄 공장이 3장이 있어요. 3개가 있어요. A 연탄 공장이 있고 B 연탄 공장이 있고 C 연탄 공장 이렇게 3개가 있다. 3개. 그러면 독점은 아니죠. 독점 아닌데 A가 규모 경제야. 그럼 A 기업이 A 연탄 공장이 규모 경제가 되면 A 연탄 공장은 연탄한 생산비가 얼마냐면 700원이야. 700원. 그럼 가격은 연탄 가격은 800원을 받아도 100원이 남아. 근데 B하고 C는 규모 경제가 안 돼. 그럼 규모 경제가 안 되면 이건 생산비가 1,000원이야. 1,000원.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에 비해서 B하고 C가 경쟁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다 죽어. 문 닫아야 돼. 그럼 혼자 남는 거야. 여기에 규모 경제. 혼자 남죠? 독점.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규모 경제가 독점이야. 그래서 우리 책은, 제가 쓴 책은 따로따로 해놨잖아요. 그럼 어떤 책은 보면 이렇게 나와. 경제학 책 보면 독점과 규모 경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독점과 규모 경제가 뭐다? 시장이 실패가 된다, 이 뜻이라고. 지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렇게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냥 독점, 규모 경제, 비용 체감한 사람, 시장이 실패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공공재, 무임승차 때문에 시장이 실패, 예부효과, 시장이 실패. 좀 이따 이건 별도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정예부가든 부예부가는 둘 다 예부효과야. 부예부가는 과잉생산, 정예부가는 과소생산. 그러니까 둘 다 실패야. 그럼 혹시라도 시험에서 부예부효과는 시장이 실패인데 정예부효과는 시장이 성공이다. 그럼 뭘까 있을까? X. 둘 다 시장이 실패. 여자도 사람이고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죽고 남자도 죽고 그 말이야. 사람을 죽는다 맞죠? 요 사람을 죽는다.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는다. 그 말이죠. 응? 그럼 여자는 안 죽는다. 그럼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사람이고 남자도 사람이니까 사람은 죽는다. 이 말은 남자도 죽는다. 여자도 죽는다. 그럼 예부효과가 시장이 실패니까 정예부효과도 실패, 부예부효과도 실패. 예? 아직 우리 중개시험 안 냈는데 다른 시험은 이렇게 내요. 부의 예부효과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심화시키지만 즉 시장이 실패지만 정예부효과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 OX? X. 둘 다 시장이 실패. 둘 다 자원배분 비효율성.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비대칭.
정보의 대칭성이나 비대칭성. 뭐 역선택, 도덕, 제의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 나오고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안정성. 그럼 시험은 다음 중 시장의 실패 원인이 아닌 거,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거, 정부의 시장 개입 원인인 거, 또 불자 빼고 완등인 시장이 두 번 답이 두 번 답. 그 완등인 시장은 시장이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실패가 아니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장이 실패야. 근데 B자 빼고 정보의 대칭성은 시장이 실패다. OX, X. 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장 실패. 혹시 시장이 실패 원인을 물어보면 불자가 있는가, B자가 없는가, 있는가 확인한다고. 불자, B자가 있어야만이 옳은 말이고 없으면 틀린 말이 되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자, 공공재 갑니다. 공공재가 나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공공재가 나오면 두 가지 이런 거예요. 과소생산. 그 다음에 뭐? B자. 소비에서 비경합성과 소비에서 비배제성을 갖는 이 두 가지 특성을 갖는 자를 뭐란다?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재. 그럼 이 공공재가 도로, 공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공공재, 저기 밖에 있는 것도 공공재. 오늘 여러분 공공재를 통해서 집에 갈 거라고. 네? 그럼 이 공공재를 소비한다. 아니, 도로를 소비한다. 도로 소비한다. 도로 먹는 게 아니라 도로 먹으면 죽지. 걸어가는 거, 걸어가는 거. 그게 도로 소비야. 공원을 소비한다. 공원에서 산책한다.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경합성은 경합성의 반대야. 경합성은 도로를 소비하기 위해서 서로 싸운다. 그러면 이 분필을 국가에서 10개밖에 안 만든다 이봐요. 그럼 이 분필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까 안 싸울까? 싸워. 그걸 경합성이라고 그래. 그런데 도로는 내가 걸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못 걸어간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비경합성. 비배제성. 배제성은 돈 내지 않았으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게 배제성이에요. 그거 돈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그럼 사용하지 마세요. 그게 배제성입니다. 버스 탈 때 돈 없어도 요즘은 타더라고. 돈 없어도 현금 없는 버스 만들잖아요. 카드 찍으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배제성은 돈 안 냈으면 나가세요. 그게 배제성이에요. 비배제성은 돈 안 내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도로 이용하는데 도로, 저 도로. 고속도로 아닙니다. 그냥 도로. 공원, 에버랜드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에서 만든 체육공원 같은 거. 의무교육. 이게 공공재인데 자, 이거 이용할 때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그걸 비배제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서로 싸우지 않은 거야. 자, 의무교육. 우리가 초등학교 의무교육이고 중학교도 의무교육이고 그런데 그러면 의무교육은 서로 초등학교 가기 위해서 싸우지 않은 거야. 중학교가 싸우지 않는다. 그걸 비경합성. 자, 뜻이 그런 뜻인데 뜻을 모르면 이해하지 말고 그냥 공공재 나오면 B자 있는 거 없는 거 보는 거야. 자, 이렇게 나와. 공공재는 소비에서 경합성과 소비에서 배제성을 갖는다. 공공재는 소비에서 경합성과 소비에서 배제성을 갖는다. OX, X, B자가 뺐잖아요. 공공재 나오는 순간 B자 있는 거 없는 거 보는 거야. 다른 시험은 B자 넣었다 뺐다 한다고. 근데 아직 중개사 시험은 B자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공공재가 나오면 B자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한 거야. 예? 공공재가 시험에 나왔는데 여러분 책에 여러분 시험지에 B자가 없다. 그럼 옆 사람한테 물어봐. 그 B자 있어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공공재는 B자 있어야 돼요. 없으면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알려주라고. 비경합성. 자, 이렇게 내기도 해요.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과 배제성을 갖는 제약이다. OX, X 둘 다 없잖아요. 둘 다. B자가 두 개 나와야 돼. 그럼 이 비배제성은 돈 내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다. 그게 무임승차라고. 무임승차. 그럼 이게 지금 공공재 종류야. 공공재 종류. 그럼 공공재가 뭡니까? 그러면 도로. 그러면 그것은 공공재 종류고 공공재가 뭡니까? 그럼 공공재 개념 이렇게 하지. 소비 있어서 이렇게. 그럼 이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겨. 시장. 시장 기구에 맡기면 그러면 돈을 못 받으니까 비배제성, 무임성에 돈을 못 받으니까 필요한 만큼 안 만든다. 과소생산. 그러면 시장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그럼 이런 것들 봐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현대나 삼성에서 만든 게 아니거든. 그러면 공공재를 시장에 맡겼더니 필요한 만큼 안 만든다. 비배제성, 무임성 때문에. 그럼 시장이 실패하니까 정부가 만들어야지. 그게 대책이란 말 나오죠. 이게 정부가 시장 개발한 거야. 그럼 세금 가지고 기금 가지고 이거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공공재는 세금과 기금을 가지고 국가가 공기업에서 직접 만들어낸다. OX? O. 자, 공공재는 돈 안 내고 혜택 보는 거죠. 이걸 정의해입 효과라고 그래. 정의해입 효과. 그럼 공공재는 정의해입 효과 유발시키고 소비에서 규모 경제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자, 이게 공공재입니다. 이 정도. 그럼 이 공공재가
대부분이 내구재야. 내구재는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재야. 그럼 내구재의 반대가 일회용, 단용재. 그럼 요 반대가 비내구재, 단용재 이런 말이거든. 그럼 공공재는 대부분이 단용재입니까? 아니면 내구재입니까? 내구재. 도로 같은 게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내구재. 그럼 최근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공공재란 대부분이 비내구재를 이렇게 냈습니다. OX, X. 공공재는 대부분이 내구재. 예? 공공재는 내구재 성격이 강하다. 네. 내구재. 자, 공공재 끝났습니다. 그럼 공공재가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올까? 외부 효과. 그럼 외부 효과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보세요. 부동성하고 인접성. 외부 효과의 개념에서 이 외부란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외부. 자, 여기서 말하는 외부 효과에서 외부란 문 밖이다. 저 밖에라는 말 뜻한다. OX. X. 그럼 저 외부가 뭐예요? 외부란 말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또 다른 말로 직접적으로. 저 외부가 뭘까요? 문 밖에 있는 그대? 저기 문 열고 저기 하는 그래야. 외부 들어오세요. 요 외부에서 외부란 말이 뭘까? 돈 내지 않았다는 소리야. 돈 내지 않았다가 외부야. 돈 내지 않았다. 돈 내지 않은 것을 외부라고 그래요. 그럼 돈 낸 것을 뭐라고 한다? 내부. 경제학에서 하는 말이야, 그게. 경제학에서 돈 내면 시장기구 내부라고 하고, 돈 안 내면 시장기구 외부라고 하고. 그럼 외부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걸 외부 효과라고 그래. 자, 외부 효과 개념. 외부 효과가 시험에 나오면 요 개념부터 나오는 거야. 어떤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한대요. 경제 활동은 뭐가 경제 활동입니까? 먹고 마시고 만들고 하는 게 경제 활동이지. 여러분이나 제가 경제 활동하고 있잖아요. 경제 활동. 여러분 돈 쓰고 돈 벌고 그죠? 그게 경제 활동이죠. 저는 경제 활동, 지금 제가 경제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생산 활동입니까? 소비 활동입니까? 생산. 돈 벌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소비. 소비를 해야만이 생산이 되거든. 소비해야만이. 먹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일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소비하고 있는 거야. 왜? 내년에 생산하기 위해서. 내년에 여러분이 한 건에서 제 연봉보다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제 연봉 2,730. 제 연봉. 그럼 여러분 내년에 한 건에서 수수료 3,000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지금은 저는 생산활동, 여러분 소비활동이에요. 그게 경제활동이에요. 그럼 제가 생산활동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손해를 줄 수 있어. 왜? 배 아파서 나 집에 가야 되겠다.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내고. 그럼 여러분 손해 준 거야, 제가. 그게 외부 효과예요, 외부 효과. 예? 별것도 없다라니까요. 자, 어떤 사람이 경제활동하는데 생산활동, 소비활동. 이 과정에서 나의 뜻하고 상관없이,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결국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줄 수 있다는 거야. 경제활동을 하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거야. 그럼 이익을 줬으면 시장에서는 대가가 지불돼야 돼. 이익을 줬으면 손해를 줬으면 보상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지금 돈으로 말하는 거야, 돈. 다른 사람이 이익 줬으면 대가 받아야 되고, 손해를 줬으면 보상해야 되는데, 대가 받지도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 요 말이 예부란 소리야, 예부. 그러면 이게 노랗게 돼 있는 거, 지금 여기 노랗게 돼 있는 게 예부 효과의 3대 요소야. 예부 효과가 되려면 의도하지 않아야 돼. 그치? 3자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고, 이익에 대해서 대가 지불하지 않고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의도하고 그러면 OX, X.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OX, X. 의도하고 그래버리면 X가 되는 거야, X.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X가 되는 거고, 이익에 대해서 대가 지불했다, 손해 지불했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야. 보상했다, X. 그럼 예부 효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나와야 돼. 그럼 이렇게 나오죠. 예부 효과란 어떤 사람의 의도된 행위가 OX, X. 이게 예부 효과. 그럼 이 말, 이익의 대가,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고 그래. 이걸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그럼 시장기구를 통했다. 시장기구를 통했다가 내부야, 내부. 통하지 않았다가 예부. 응? 요걸 예부 효과, 여기 개념이야. 그럼 예부 효과는 이익을 주면 이걸 정예부가락 하고, 이걸 예부 경제락 하고, 손해를 주면 부예부가락 하고, 예부 불경제,
이 불자 대신에 무슨 자? 비자. 예부 비경제. 긍정적 예부 효과, 부정적 예부 효과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자, 여기까지 개념. 이제 예부 효과는 두 개로 나누죠. 예부 효과의 구분 종류. 생산활동, 소비활동으로 나누죠. 그럼 예부 효과는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으로 나눠지는데 내가 어떤 물건 만들 때, 생산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이익 줬다? 정예부 효과. 손해 줬다? 부예부 효과. 그럼 연탄 공장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연탄 만들 때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거야. 거기서 보상하지 않았다. 그럼 연탄 공장은 생산활동의 부예부 효과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양봉업자는 내가 양봉, 굴을 생산해낸다. 굴을. 그러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키우는 벌들이 제3자 옆에 있는 가수원에 가서 이익을 줬어. 수정을 도와줬어요. 근데 그 가수 사장님이 나에게 대가 지불하지 않는다. 이거는 생산활동의 정의 예부 효과라고. 정예부가 부예부가. 소비활동의 정부가 나와. 그럼 여러분들 저하고 배웠던 중에서 소비활동의 부예부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소비활동의 부예부 가장 부예부 가장 대표적인 게 담배 피우는 거. 담배 피우죠? 담배 피우는 게 소비활동. 그럼 담배 피우는데 그 담배 연기가 다른 사람에게 가. 내가 담배 피워 소비활동을 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손해를 줘요. 그래서 보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그게 소비활동의 부예부가야. 그러면 소비활동의 정예부가. 향수 뿌리는 거야. 향수. 좀 이따가 소비활동의 정예부가를 느끼시려면 제 옆으로 자꾸 지나가 봐요. 그럼 향수 냄새가 날 겁니다. 그게 생산활동의 소비활동의 정예부가. 그러면 생산활동, 소비활동에서 정예부가, 부예부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요거 두 번 내요. 어떻게 되냐면 예부 효과는 생산활동에서 나타나지 소비활동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OX? X. 자, 됐어요. 요거는 필요 없어 이제. 이거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필요 없고 이거는. 자, 바로 여기 가볼까요? 내용. 어차피 주로 시험에 이걸 내요. 예부 효과는 부예부 효과하고 정예부 효과가 있는데 요 정예부 효과는 칸이 적고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부예부 효과가 전부 다 반대니까. 자, 집중. 10분만 더 하고 이제 문제가 풀 끝낼 테니까 부예부가 나왔어요. 그 부예부 효과는 어떤 게 부예부 효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미치는 거예요. 내가 연탄 공장 사장인데 연탄 만들어낼 때 근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요. 근데 대가를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보상하지 않았다는 소리야. 이걸 부예부 효과야. 그 부예부 효과는 생산비,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연탄 공장에서 연탄 만들 때 비용, 이거 사적 비용 1,000원. 그럼 연탄 만들면 공예 비용이 발생이 안 해요. 하죠. 그 공예 비용까지 포함해서 사회적 비용이야. 그럼 사회적 비용은 이 사적 비용에다가 사적 비용 1,000원에다가 공예 비용을 더한 거라고. 공예 비용 이렇게. 그러면 부예부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에서 어디가 크다? 사회적 비용. 요거 어마어마하게 잘 내거든. 간단히 애우지 말고 연탄 공장을 생각해 봐요. 그럼 연탄 공장은 정예부가입니까? 부예부가입니까? 부예부가. 연탄 공장은 부예부가라고. 그 부예부가 발생하면 연탄 공장에 연탄 만들면 그럼 우리 사회 전체의 비용이 증가 감소? 증가. 공예가 유발되니까. 그럼 연탄 공장에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염색 공장 폐수를 방류하는 염색 공장 봐봐요. 그럼 폐수를 방류하는 염색 공장은 폐수가 방류되면 우리 사회에 그 부담할 공예를 제거하는 비용이 증가 감소? 증가. 그러니까 부예부가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높다. 최근에 얼마 전에 그거 나오대요. 뉴스에 나오대요. 을왕리 해수욕장 있죠. 을왕리. 그 을왕리 해수욕장에 비가 많이 올 때 사람들이 별로 안 가겠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간 거야. 어떤 사람이 갔는데 폐수가 막 흘러가는 거야. 그거 찍어서 올렸더라고. 제보했더라고. 방송국에다가. 그렇죠? 그 이제 관할 지자체 가서 물어보니까 관할 지자체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뭐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죠. 폐수를 유발시키는 이게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 그러니까 부예부가 유발시켰습니다. 그럼 무슨 비용?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여러분도 이제 중개사 합격하고 혹시 그런 일 가서 폐수가 유발되고 있으면 이런 부예부가가 사회적 비용 이렇게 증가시킨다니까 그 말만 해. 아저씨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 말만 해. 그럼 아저씨가
그게 뭔 말인가?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 물어보면 대답해. 거기서 또 막 해서 당신 이것도 모르지 막 그러면 아저씨 성질 내. 남자들은 자존심이 세다고. 그게 저도 남자지만 그 남자들은 뭔가 있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여성에 비해서 뭔가 우월한 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있을 거 아닙니까? 대신 여자들은 남성에 비해서 뭔가 아름답다 이런 게 있겠지. 그러니까 괜히 아저씨한테 당신 말에 이런 경우로 뭐라 한 줄 알아? 패소 나는 게 뭐라 한 줄 알아? 참 얘가 뭘 배우겠어? 막 그러면 안 돼 아저씨하고. 부의부가 이렇게 유발되니 공의가 유발되구나 그 말만 해. 그럼 아저씨가 물어볼 거 아니야. 그때 그거 이렇게 한다대요. 그거 있잖아. 그러면 안 돼 또. 그거는 이렇게 한다대. 나도 그거서 배웠네. 아이고 나 그거 참 어렵더라고. 그래야지 아저씨가 좀 유화를 삼지. 막 당신 뭐 경제학과 나왔어? 막 그렇게 해버리면 아저씨가 경제학과 나왔는데 이것도 모른다. 그러면 못 배워서 학교 다닐 때? 그럼 아저씨 자존심 상한다고. 이렇게. 자 됐고 그 부의부가는 사회적 비용을 만다? 증가. 그러면 여기 정의해볼까 봐요. 정의해볼까는 이익을 보는데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보상 없이 대가 없이 이익 보는 거라고. 그럼 정의해볼까는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을 두 개를 비교해볼까요? 그럼 정의해볼까는 공부할 필요 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편익. 편익은 비용하고 편익 중에서 어디가 잘 나온대요? 비용이 압도적으로 잘 나와. 압도적으로. 그럼 편익은 사적 편익하고 요 한 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하고 요 편익은 이익을 주는 거거든. 그러면 연탄 공장에서 공해가 유발되면 우리 사회 전체 편익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지겠죠. 그럼 편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편익은. 그러니까 편익은 비용하고 부동호가 반대야, 반대. 그럼 여기 정의의 비가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겁니까? 불필요한 겁니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사적 편익하고 우리 사회 전체가 느끼는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하고 어디가 높은 거야? 사회적 편익이 높은 거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서 잠시 그러면 시험에서 혹시 이렇게 나와요? 부의부가가 발생을 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정의부가 발생하면 개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정의부가도 개입해야 돼. 정의부가는 조금밖에 안 만들어. 과소 생산이야. 정의부가는 필요하겠단 말이에요. 개입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둘 다 개입해야 되죠. 그러면 정의부가도 개입하고 부의부가 개입해요. 그럼 부의부가를 말 않고 이렇게 돼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큰 산업은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큰 산업은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OX.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부의부가가 발생하면 개입한다. 이러면 다 아는데 요걸 주면서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면 개입한다. 그러면 저게 무슨 말이지? 그런다고. 이게 부의부가잖아. 개입해야지. 그럼 사적 편익이 커도 정의부가 개입해야지. 됐습니까? 그럼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달라지면 개입해야 된다. OX? 그럼 같으면 개입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예? 자 이제 편익은 여기 됐네요. 편익은. 그러면 여기 시장이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성공이 여기 사회적 비용이 더 크죠. 그럼 똑같아야 성공이거든. 그럼 실패했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생산량은 과잉 생산이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회의 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1,000원이야. 1,000원. 1,500원, 1,200원, 1,200원. 연탄 하나 만들 때 사회적 비용이 1,200원이야. 그럼 사적 비용은 얼마래요? 1,000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연탄 공장이 연탄 하나 만들 때 우리 사회의 비용은 1,200원이야. 근데 A라는 연탄 공장은 1,000원밖에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은 높은 생산비로 만들어 낮은 생산비로 만든다고. 그 많이 만들까 조금 만들까? 많이 만들어. 과잉 생산. 무엇보다 최적 생산량.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양이 최적 생산량이야. 그러면 최적 생산량보다 시장의 균형성, 여기 시장에서 만들어낸 거야. 시장의 균형성이 더 많은 거야. 이걸 과잉 생산. 요 말이 잘 나온 게 아니라 요 말이 잘 나와. 과잉 생산이라는 거. 그럼 부의부가 발생하는 재화를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잉 생산,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된다. OX? 그럼 여기는 과소 생산이 되는 거. 과소 생산. 과잉 생산 실패, 과소 생산도 실패. 그러면
여기는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되지.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은 연탄 공장한테 공예 비용을 내놓으라고 하면 돼. 자, 연탄 공장의 비용이 1,000원이거든. 우리 사회적 비용은 1,000원에다가 200원 더한 거예요. 공예 비용. 그 요 비용만 연탄 공장에 부과시키는 거야. 그럼 규제, 세금, 중과세, 부담금, 공예 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A라는 연탄 공장 생산비가 높아져.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죠. 그럼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렇게 낼 수 있겠네. 부예의부가 발생하는 경우에 규제를 하면, 부예의부가를 규제하면 그 재화의 가격은 뭐한다? 상승한다. 그러면 부예의부가 발생하는 공예산업은 우리 마을에 오지 마세요. 이걸 뭐라 한다? 님비 현상. 요거는 핀피 현상. 됐죠? 끝난 거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생태공원이 들어왔답니다. 이것은 정예예비효과가 될 거고, 그러면 그 지역의 아파트 수요는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아파트 수요 요소는 우측 이동하고. 됐지요? 예비효과 해결하는 방법,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 있고, 사적 주택끼리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끝. 자, 문제 풀게요. 문제까지 풀고 끝내게. 아니, 이번 시간 끝내게요. 문제 안 풀면 그러니까. 문제집 88쪽에 시장의 실패라고 나옵니다. 문제는 금방 풀려요. 설명 다 했으니까. 자, 1번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에 관한 데 설명이 좀 틀리고 그렇습니다. 자, 3번부터 가봐요. 무임승차,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은 안정적인 시장은 시장의 실패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OX. X. 그렇죠. 불안정. 불자가 빠졌다. 불자가 이렇게 출제한다. 실제로 이렇게 나왔던 지문이야. 이렇게. 불자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불자가 넣어야 되는데. 요 불자가 빠졌으니까 이게 불안정인 시장이다. 이렇게. 그럼 1번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주거복지 측면에서 최소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택 질적 수준이 낮으니까 그러면 주택 질적 수준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급 독점이네요. 규모 경제, 시장 실패 초래할 수 있다. 저 2번하고 3번이 시장 실패 원인을 물어보는 거야. 원인. 4번 주택시장에 시장 실패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부동산 시장도 예부유가에서 실패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공공재. 공공재 그러면 빚자. 그 다음에 과소생산. 소비에서 비경합적 빚자 나왔잖아요. 예? 빚자 빼고 경합적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빚자 나왔고 공공재는 그 특성상 정부의 재정이나 기금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사적 주택에 맡기면 생산이 과소생산이잖아요. 돈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한다는 소리예요. 무임승차와 같은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OX? O. 4번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과잉생산, 과소생산. 과소생산, 과다. 틀렸잖아요. 답이 4번. 비배제성. 돈 내지 않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빚자 나왔잖아요. 빚자. 여러분 실패하려고 그래 지금 실패. 실패하면 안 돼요. 성공해야지. 자, 여기 여러 시험이 22회 때 이런 식으로 출제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옳게 설명된 것을 모두 고른 것 그렇습니다. 3번 문제. 자, 틀렸네 이거. 공공재 빚자가 없잖아요. 빚자가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틀렸습니다. 공공재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필요한 양만큼 충분입니까? 과소입니까? 과소. 충분이 아니라 불충분하게. 정부는 소득 재분배, 주거복지 증진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틀렸고. 내일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가 있다. 맞죠? 소비에서 규모 경제란 말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옳은 말이고. 산림,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도 공공재 범주에 포함된다. 이건 실제로 나왔던 거. 그럼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가 무슨 말인가 설명해 볼게요. 이거 우리 시험에서 한 번 등장합니다. 아까 연탄 하나 만들 때마다 연탄 만들 1,000원이고 10자가 만들면 7,000원 나왔죠. 그거는 생산의 규모 경제야. 생산의. 그러면 소비의 규모 경제는 소비량을 늘리면 비용이 다운되는 거야. 자,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 이분 전두환 씨 호가 이거예요. 전두환 씨. 왜 나만 갖고 그래?
29만 원밖에 없어. 왜 나만 갖고 그래? 요 뒷모습. 이분의 호가 이거라고. 이거 이래란 말이야. 이래. 요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신문 만화 코너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왜 나만 갖고 그래? 29만 원. 예? 죽창의 사가 쓰고 그분의 가장 애창곡이 그 노래야. 지금 이런 게 박랑 김사까신가 그렇게 그 쿠데타 성공하고 자기 이렇게 만나고 모여서도 그 노래 하잖아. 죽창의 상가 쓰고 그렇게. 다시는 나와서 안 되겠죠? 이분의 호가 이분이란 말이에요. 이래란 말이에요. 그 백담사에 있었던 분이 있죠. 만의 한용운. 같은 호는 같은 해인데 이분은 독립운동했고 이분은 독립운동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 이분이 있고 비슷하죠. 호가. 그렇죠? 그럼 이분의 고향이 경남 합천입니다. 합천에 가면 일회공원이 있어요. 실제로 일회공원 있습니다. 요거 공공재입니까 아닙니까? 공공재라고. 그러면 요거 건축비가 만약에 100억 들어갔다. 100억. 이거 공공재죠. 100억이야? 그럼 이용자가 소비자예요. 소비자 한 명 그러면 비용이 100억이야. 100억. 그럼 이용자가 2명. 여기는 왜 나만 갖고 그래 하고 여기는 순자랑 2명 있어. 그럼 50억. 그럼 4명 이용하면 25억. 재용이하고 있잖아요. 그럼 5명은 여기 상하가 포함돼. 상하가. 그럼 20억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이거 공공재 맞죠? 소비량을 늘렸더니 비용이 다운됐죠? 요걸 이렇게 돼요. 서비스 규모 경제. 이제 그만하랍니다. 돌아가신 분은 너무 희망하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옳은 것은요. 디귿, 니을, 미음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자, 여러분 힘드니까 빨리 문제 풀고 시작할게요. 53번 아니 53번이라고 5번 미쳤나 봐. 미치지 않으면 53번이야. 내가 실패 이제. 이번 시간 실패. 실패. 마지막에 와서 내가 실패하고 있네. 에이 짜증난다. 여러분들 실패하게 만들 거야 지금부터. 제가 질문해서 여러분 틀리면 여러분들 실패하게 되잖아요. 선생님 원래 쪼잔해. 아이 그렇지 마. 그래 앉아요. 다만 실패한 거지만. 자 A부 효과 갑시다. 그럼 A부 효과 틀린 거 그렇네요. 부동성 인접성. A부 효과는 부동성 인접성 맞죠? 이렇게. 2번 VA부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 공예산업. 5. 3번 A부 효과 개념. 어떤 경제 주체 경제 활동이 의도하지 않는 결과, 의도하지 않고 시장 격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 후생에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OX 5. 4번 생산 과정에서 부의부가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자는 사회적인 체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OX 5. X 아니지. 부의부가 많이 맞는다. 부잉 부 과잉 뿌잉 이러지 맙시다. 그럼 1번부터 4번이 다 옳은 말이잖아요. 5번 정해입을까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야 있다. 자 됐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 정도 나와. 이 정도. 여기서 벗어나면 에이 재수없어. 네가 실패했다 그러면 돼요. 숫자자 네가 실패했다. 됐죠? 자 여기 봅시다. 자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에서 이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물어보는 거예요. 대표용 문제. 여기서 간접 개입. 그럼 토지은행은 직접이죠? 직접. 취득세 간접. 종합분산세 간접. 공공투자사업 직접. 개발부담금 간접. 공인개발 직접. 간접. 간접 몇 개? 4개. 이 문제 10문제 나와라. 그래야 되겠다. 자, 2번 문제 갑시다. 자, 틀린 거. 3번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가 불안전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의 실패. 정보의 불안전, 시장의 실패죠. 그럼 자원비용이 효율성입니까? 비효율성입니까? 비효율성. 답이 3번.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요 5번이 뭐예요? 정부의 실패.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보가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는 토지 정책이야. 여기서부터는 10분 쉬었다가 되셨죠? 예.